동작에서 저보다 10년 일찍 태어났어요. 그할 일이 됩니다. 제가 둘 다 동작에서 태어났어요. 동작 토백이니까 별로 염려 안 해도 되겠네. 둘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들 4월 15일 날 21대 총선일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의 3년간의 실적이 과연 국민의 삶을 제대로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처음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판을 설쳐 놓고 한 2번 정도 그 고용판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내세우는 고용의 목표가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상황판 자체를 갖다가 없애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적인 문재인 지난 3년 정권에 있어서의 경제에 관한 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고 했지만 소득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 가지고서 주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 문재인 정권은 과연 국가 경영 능력을 갖춘 정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갖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 정권은 잡았는데 국가 경영 능력이 불확실하니까 결국 가서 나라 운영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약체적인 소위 경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시도한 게 뭐예요? 자,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초기의 기본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라는 것이 정치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즉 법원 내에 판사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그러한 여건을 갖다 형성해 준 것이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관이 되는 상권 분립의 기본 원칙을 갖다가 제대로 확립을 못하고 결국은 법원이 마치 정권에 예속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좀 출마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실정을 갖다 보면서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일반 서민들의 느낌이 뭐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참 극단적인 소리까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추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참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는 4월 15일 투표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서울에서의 선거를
지난 우리가 1950년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사는 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정권에 대해서 정권이 선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미래통합당에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번 4월 15일 선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최근에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상황처럼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무능을 철저하게 반영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자, 국가 경영의 능력도 없고 또 염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법도 제대로 잘 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산무정권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능에다가 무치에다가 무법이라고 하는 이런 산무정권을 갖다가 유권자들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동작 가불에 출마하고 계시는 우리 나경원 후보, 장진영 후보 이 두 분의 승리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치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세계 최초의 5G를 갖다가 우리가 상용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교육부에 발표해야 할 것 같으면 오는 9일서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온라인 교육을 갖다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상용화 5G가 상용화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자랑하는 나라에 교실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질 않습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은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갖다가 스스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을 더 조장할 뿐 별로 효과를 거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오늘날 각 분야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이 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저 무조건 하나의 선전 효과를 보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공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 정권이 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작년 8월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어떤 묘한 인간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국민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연 그러한 소위 인사가 공정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고서 최근에 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해요. 한 개인에 대해서 마음에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진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3년간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심판하는 그러한 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마하신 두 이 후보들께서 우리 뭐 나경원 후보는 벌써 여기에서 2선을 하신 경험을 가지신 분이고 또 우리 장진영 후보는 여기에 토백으로서 처음이 아니라 여기도 두 번째 출마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두 분이 꼭 성공을 해서 의회 야당의 다수를 이루고 의회가 강력해야만이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갖다가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에서 당선이 되도록 많은 협력을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오늘 저희 선거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하고는 이제 선대위원장이 되신 다음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중병이 들은 경제가 이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경제 생명이 끊기냐 마느냐의 그런 위기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하면 뭐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가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희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조금은 안심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구나 하는 믿음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선거운동을 하냐고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상가에 가서 보면 정말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상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났는데 공연이 전부 취소돼서 정말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곳곳의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말 경제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데,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70% 국민에게 100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정부가 계속해서 구체적 기준 없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발표한 온라인 수업 역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까 21대부터 해서 저희가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우리 당에서 정말 이 그동안 완전히 붕괴된 이 경제 펀더멘탈을 다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뿌리부터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정책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뭐 당연히 우리 중앙당에서도 그러한 정책 대안을 해주시고, 저희도 각 지역에서 이러한 우리의 의지, 능력 이것을 보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 21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내내 우리가 사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선거법이 이번에 60cm 넘는 투표용지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대 들어가서 이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거고,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남겨본 것과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화이팅! 여론조사에는 훨씬 불가죠. 쫓아가는 사람이 더 편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12대 44대라는 여론조사도 내가 지급고 선거 이긴 사람. 12대 48이요? 꼭꼭 이길 거예요. 잘 될 것 같아요.